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7.3 충분 통계량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7.2까지 돌아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실장 들어갈 때 뭐라 했었죠? 뭐 MVU를 찾는다 했잖아요. MVU를 찾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충분성이 어쩌고 뭐 충분 통계량을 구하려면 팩토라이제이션 띠오렘이 어쩌고 막 이러고 있으면 처음에 우리가 말을 했던 MVU를 구한다는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데요. 이 7.3은 충분 통계량이 MVU를 구하는데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장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충분성이 MVU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먼저 충분 통계량이 유일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 통계량이 유일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 저번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y가 u1, x1부터 xn일 때 y1이 세타에 대한 충분 통계량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y2는 gy1이고 g는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인수분해 정리를 사용을 하면 이거는 y1이 충분 통계량이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파이 i는 1부터 n까지 fxi 세타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u를 y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k1 이 경우에서 k1은 이제 y1을 g 인버스 y2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y1 자리에다가 g 인버스 y2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이건 뭐냐면 K1 프라임 Y2 세타 곱하기 K2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러면 Y2 또한 세타의 충분 통계량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sufficient statistic은 유니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 수통 1대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he Law of Total Expectation 이거 이중 기대값 정리 수통 원 튜터링 때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중 기대값 정리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보시면 E의 x2는 E의 x1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 첨자는 x1에 대한 기대값이고 여기서 오른쪽 아래 첨자는 x2에 대한 기대값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E의 x2는 E의 x1 괄호 E의 x2 x2 바 x1이다. 라는 것을 수통 1 때 배웠었고요. 이거를 이제 The Law of Total Expect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The Law of Total Variance 또 배웠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브스 로우라고 배웠죠. 왜냐면은 평균 기대값 평균 이게 아니라 평균 분산 평균이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쓰면은 평균, 분산, 분산, 평균의 정리다 라고 배웠었는데 여기서는 the law of total variance라고 하겠습니다. x2의 분산은 이꼬르 분산 2의 x2바 x1 더하기 기대값 x2바 x1의 분산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x2의 분산은 얘보다 큽니다. 맞죠? 왜냐면 분산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따라서 이 기대값 전체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양수라서 반드시 x2의 분산은 얘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얘보다는. 그쵸? 이렇게 두 개를 꼭 인지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렘 7.3.1 라우 블랙웰 디오렘입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별표 치는 거 처음 보셨죠? 아닌가요? 친 적이 있나? 아무튼 네. 진짜 중요합니다. n이 고정된 양수라고 하고요. x1부터 xn까지 iid하게 fx 세타를 따릅니다. 이때 y1은 x1부터 xn으로 구성된 통계량이고 세타에 대한 충분 통계량이라고 합시다. 두 번째로 y2는 u2 x1부터 xn 그러니까 다른 통계량인 거죠. 이거는 세타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y2는 무슨 조건이 있냐면 y1만의 함수는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y2가 어떤 함수 g에 대해서 y1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왜일까? 생각해보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에 y2바 y1의 기대값을 p사이 y1으로 정의를 하면 이 p사이 y1은 세타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고요. 그리고 이 p사이 y1의 분산은 항상 y2의 분산보다 작습니다. 불편 추정량 y2보다 작은 분산을 가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y2라는 불편 추정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다면 y1, 충분 통계량인 y1을 이렇게 y2에다가 컨디셔닝을 하면서 함으로써 그리고 여기다가 기대값을 씌운 p사이 y1은 항상 이 원래 가지고 있던 불편 추정량인 y2보다 분산이 작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로 불편 추정량에다가 충분 통계량을 컨디셔닝하면 원래의 불편 추정량보다 더 좋아진다. 두 번째로 이 음, 이 p사이 y1은 y1, 그러니까 충분 통계량의 함수잖아요. 이 충분 통계량의 함수는 음,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충분 통계량이라는 거는 사실 뭐 그런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불편성 이런 거랑 원래 상관이 없었는데
효율성 이런 거랑 상관이 없었는데 우리는 psi y1이 불편성을 가지고 그리고 y2보다 최소한 효율적이라는 걸 알아서 이 충분통계량의 함수가 좋은 추정량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추정량이다라는 것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충분통계량이 그냥 배우기만 배웠지 뭐 이거 어디다 써먹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거의 함수가 좋은 추정량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라오 블레겔 띠오렘에서요. 네, 네. 투사이 Y1은 세타에 대해서 독립이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세타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고요. 할까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어떤 불편 추정량보다 분산이 작다. 근데 이 다른 어떤이 우리가 처음에 정해놨던 A2 정도다. 라는 것이고요.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by 1. 이거는 the law of total expectation 이고요. 보시면 y2는 2의 가로치고 2의 y2의 y1의 평균과 똑같은데요. 여기서 얘가 사이 y1이므로 따라서 사이 y1의 평균은 무조건 세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by 2 이거는 the law of total variance인가요? 맞네요. 여기서 the law of 좀 옹졸하네요. the total variance의 이제 성질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성질이죠. 바로 뭐냐면 VAR Y2의 분산이 얘보다 크다라는 것인데 크거나 같다겠죠. 그거라는 것인데 여기서 2의 Y2바 Y1은 프사이 Y1이므로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Y2의 분산이 프사이 Y1의 분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증명이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음, 그쵸. 이거가 간단하긴 해도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로우 오브 토탈 익스펙테이션이랑 토탈 베리언스를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뭐 문제로 나온다고 해도 크게 이상한 점은 없죠. 자, 여기서 살짝 디테일을 보면 왜 y2가 y1만의 함수이면 안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냐하면 y2가 gy1인 경우 그러면 2의 y2바 y1이 그냥 y2가 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y1을 줬는데 y1이 컨디션이 된 상태에서 gy1을 구하면 그냥 gy1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y2가 y1의 원만의 함수이면 y1이 주어져 있으므로 y2의 기대값은 그냥 y2가 나오고요. 따라서 이 p사이 y1의 분산은 그냥 y2의 분산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이러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왜 y1이 충분 통계량이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y1이 세타에 대한 충분 통계량이기 때문에 y2 바 y1의 기대값은 세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세타에 대한 추정량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타를 추정하는데 이거를 뭐 세타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뭐 G세타 이런 걸 쓰면 안 될 거잖아요, 당연히. 왜냐면 세타를 모르니까 G세타도 모르거든요. 이것이 왜 그런가 보면 Y1이 충분 통계량이 아닌 경우 2의 Y2 바 Y1은 세타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한 예시를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잘 이게 나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교수님도 그냥 별 설명 없이 넘어가길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타에 대한 추정량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냥 Y1이 세타에 대한 충분 통계량이라서 이 psi Y1을 세타에 대한 추정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Y1이 충분 통계량이기 위한 조건은 처음에 배웠던 대로 px1, x1, 점점점 xn, xn, y1은 y1이었는데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 중에서 x1부터 xn이라는 표본이 세타에 대한 정보를 많으면 많았지 적게 포함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표본이 세타에 대한 정보를 최소한 다른 것보다 작게 포함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Y1은 충분 통계량 Y1은 세타에 대한 정보를 X1부터 XN까지와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Y1으로 컨디셔닝을 하는 것은 Y2에 남아있을 수 있는 Y2에 남아있을 수 있는 세타에 대한 정보를 제거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Y1이 충분 통계량이라면 이 psi Y1은 Y2 바 Y1의 기대값은 세타에 의존하지 않게 되겠죠. 저는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교수님이 따로 예시를 들어주진 않아서 제가 생각을 못 하겠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Y2에 Y1을 컨디셔닝 해서 Y2 바 Y1의 기대값을 만들어서 Y2를 좋게 만든 거죠. 왜냐면 분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왜냐면 분산이 줄어들었으니까. 하지만 Y2 바 Y1의 기대값에다가 다시 Y1을 컨디셔닝을 한다고 해서 더 좋은 추정량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Y2 바 Y1의 기대값은 psi Y1이고 여기에다가 다시 Y1을 컨디셔닝하면 그냥 psi Y1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까 Y2가 Y1만의 함수이면 안 되는 이유랑 똑같은 거죠.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를 한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라우 블레겔 띠오렘의 의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 추정량에다가 충분 통계량을 컨디셔닝하면 분산이 줄어들어서 좋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충분 통계량의 함수를 추정량으로 사용하면 불편성과 효율성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된다. 라는 거죠. 좋은 추정량이 된다. 근데 이게 제일 좋은 추정량이냐? 제일 좋은 추정량이냐? 이거는 모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또 똑같은 말인데요. 띠오렘 실점 3.1의 의미는 세타에 대한 좋은 추정량을 찾을 때 어떤 불편 추정량 Y2를 그러니까 어거지로 막 찾아서 쓰라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좋은 추정량은 Y1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추정량은 은 Y1의 함수다 라는 것이 라오 블랙웰 띠오렘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띠오렘 7.3.2를 보면요. Sufficient Statistics와 충분 통계량과 MLE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1부터 XN이 II 대학의 FX 세타를 따를 때 Y1을 U X1부터 XN 세타의 충분 통계량이라고 하고 세타 MLE를 유일한 세타의 ML이라고 하면 세타 햇을 유일한 세타의 ML이라고 하면 이 세타 햇은 Y1의 함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MLE는 다른 그 컨디셔닝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통계량이다, 추정량이다. 이번 장에서는 되게 뭔가 감성적으로 접근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게 아직 MVUE를 결정짓기 위한 조건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딱 절대적으로 어떻다라기보단 적당히 좋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다음 장에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